옛날 어느 총각이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낡은 초가집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 그는 나무를 해서 시장에 내다 팔아 생계를 이어나갔는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큰 돈을 만질 수 없었다. 번 돈의 반가량은 편찮은 어머니의 약값으로 나갔기 때문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의 제사가 돌아왔다. 제사상을 차리려면 돈이 있어야 했는데 가난한 탓에 따로 모아둔 돈이 없던 총각은 나무를 해서 시장에 내다 팔아 제사상을 차릴 돈을 마련하려고 했다. 하지만 그날따라 마치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고 결국 산에 오르지 못한 총각은 비가 그치길 기다리며 도끼를 숫돌에 갈고 있었다. 아, 어느 정신 나간 놈이 하늘에 구멍을 뚫어놨나. 갑자기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네. 이를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우리 아버지 만난 것 먹고 가시게 제사상에 조금의 음식이라도 올려놔야 하는데 먹을 것은 하나도 없고 돈도 없고 나무를 하려 해도 비까지 이리 오니 어찌해야 하나. 총각은 자신의 맘도 모르고 그칠 줄 모르는 빗줄기를 멍하니 바라보며 애꿎은 하늘을 탓하고만 있었다. 하지만 하늘은 총각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저녁이 돼서도 비는 그칠 줄 몰랐다. 오히려 더욱 세차게 퍼부었다. 그래서 나무를 하러 갈 수 없었던 총각은 하는 수 없이 제사상에 물 한 그릇, 자신의 애지중지하던 도끼 한 자루를 놓고 절을 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갔다. 자정이 되어 아버지의 홀령이 제사상을 찾아왔다. 하지만 상을 아무리 살펴봐도 눈에 보이는 것은 물 한 그릇과 날이 잘 선 도끼 한 자루뿐. 그 외에 먹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덩그러니 물 한 그릇과 도끼가 놓여있는 제사상을 본 아버지는 착잡한 마음에 자고 있는 아들의 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아버지를 보고 반가워하는 아들에게 말했다. 네가 그리 효심이 깊은데 어찌 여태까지 땅 한마지기도 없이 사느냐? 어찌 이리 가난하게 사냔 말이다. 아니야. 다 아무것도 못 주고 떠난 내 죄지, 내 죄야. 그래서 너한테 한 가지 말해주마. 내일 딸이 박는 대로 옆마을 윤씨네 집에 가서 농사를 도와주거라. 그러면 적어도 밥 한 끼 정도는 얻어먹을 수 있을 거다. 윤씨에게는 내 다 말해놓을 테니 걱정하지 말고. 그리고 아버지는 친구인 윤씨에게 현몽하여 내일 아침에 아들이 찾아오면 가는 꼴 꼭대기에 있는 곳에 논을 붙일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윤씨는 아버지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약조했다. 다음 날 총각은 괭이를 들고 윤씨네 집으로 갔다. 윤씨 역시 친구의 아들이 찾아올 것을 알고 있었고 그에게 가는 꼴 꼭대기에 있는 논으로 가서 땅을 일구라고 말했다. 총각은 괭이를 들고 언덕으로 올라 논으로 향했다. 그리고 도착해서는 열심히 땅을 갈았다. 그리 한 지 1시즌 정도 지났을까. 논을 가던 총각의 괭이가 깡 하는 소리를 냈다. 이놈의 돌멩이가 왜 여기에 있나. 산에서 그냥 자빠져 있지 왜 논에 털을 잡았냔 말이냐. 아이고, 이거 캐려면 시간 좀 걸리겠는걸. 총각은 깡하는 소리가 돌덩이에 부딪혀 난 소리라고 생각했고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몰라 소리가 난 주변을 살금살금 파내기 시작했다. 그리 주변을 다 파내고 보니 돌덩이는 온데간데 없고 조그마한 단지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총각은 웬 항아리가 여기에 있나? 혹시 김장독인가 하여 뚜껑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러고는 깜짝 놀랐다. 안에는 커다란 금덩이가 들어있었다. 총각은 이게 웬 횡재네 하며 신나 콧노래를 불렀다.
그리고 단지를 집으로 가져가려고 했다. 하지만 순간 이 안의 금이 누구의 것인지, 자신이 가져도 되는 것인지라는 생각에 발걸음을 멈추었다. 그리고 한참을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자 하루 품삯값 정도의 금 부스러기만 주머니에 넣고는 단지를 다시 땅에 묻었다. 그리고 일을 마치자마자 전당포로 가서 금을 돈으로 교환했고, 그것으로 조기 한 마리를 사서 어제 차려놓았던 제사상에 올렸다. 그날 밤 아버지는 또 아들의 꿈에 나타났다. 야, 이놈아, 너는 언제까지 가난하게 살 거냐? 그래, 착하게 사는 것 좋다. 의롭게 사는 것도 좋지. 그런데 당장 네 입에 불칠은 해야 하지 않겠니? 보니까 네 어미약값도 많이 들어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아들아, 당장 내일 그리로 다시 돌아가서 단지에 있는 금을 팔아 사람답게 살거라. 그리고 네가 양심에 걸려 할까봐 하는 얘긴데, 그 단지는 예전 고려 귀족이 묻은 것으로 그들은 이미 이 세상에 없단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단지에 있는 금덩이를 가져다가 쓰거라. 아들은 잠에서 깨어났다. 그러고는 허공을 향해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라며 중얼거렸다. 이튿날 아들은 다시 가는골 꼭대기로 올랐다. 그리고 어제 묻어둔 단지를 꺼내 집으로 가지고 돌아왔다. 그리고 그것을 팔아 어머니와 행복하게 살았고, 자신들을 도와준 아버지를 위해 매년 돌아오는 제삿날에는 성대하게 음식을 차려 아버지를 기렸다고 한다. 이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 조상님들은 형식을 갖춰 지내는 제사보다 정성을 다해 차린 제사에 더욱더 고마워하고 그 후손에게 복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재물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제사 지내는 사람의 마음가짐과 정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총각이 복을 받은 이유도 궁색한 살림에도 아버지의 제사를 모시기 위해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었고, 그것에 감동한 아버지가 금덩이가 묻힌 장소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로 인해 어머니와 함께 행복하게 살게 된 것이죠. 만약 제사할 길 어렵다고 제사를 지내지 않았다고 해도 벌은 받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복도 얻지 못했겠죠. 이상 달빛 이야기였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